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에서를 술술 풀어보는 송구권의 혼술 6월 9일 낮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제가 조간 딱풀 시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싱하이밍 중국 대사 집 그러니까 관저에 찾아가서 싱하이밍 대사가 아주 무례하게 한국에 대해서 거의 협박을 했습니다. 지금 미중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데 이 윤석열 정부가 미국 승리에 베팅을 하면은 미국이 승리한다고 베팅을 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5분 동안 일장 훈시를 했는데 그걸 그대로 듣고 있었죠. 경청을 하고 나중에는 뭐 맞장구도 쳤습니다. 한중 국민 사이의 신뢰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맞장구를 치면서 들었는데 민주당 안에서조차 무슨 당 대표가 중국 대사에게 국장급입니다. 중국 외교부 국장급 중국 대사에게 이 대한민국 서열, 어전서열 7위인 야당 대표가 강의를 듣는 것처럼 경청을 했다. 자, 그리고 그 참모들이라는 사람들은 받아 적었다. 중국 대사의 말을 받아 적었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울 것 같은데, 일단 오전에 나온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리고, 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여론, 그리고 또 하나는 핵심적인 문제죠. 이 부분은 이재명의 굴욕적인 태도 문제고, 또 하나는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서 중국 대사를 찾아간 점,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제가 조간딱포 시간에 소개를 드렸으니까 반응을 먼저 보겠습니다. 반응. 일단 김기현 그 국민의힘 대표는 적나라하게 그 이재명을 공격을 합니다. 비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 대사와 야당 대표가 쌍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을 했다. 자, 이것이 전반적인 국민의힘 안의 분위기입니다. 중국 대사가 명백한 내정 간섭을 하는 결례를 했는데 당 대표, 야당 대표, 대한민국 국민이죠. 이재명은 이 대한민국 정부를 중국 대사가 비판하는데 짝짝꿍하면서 백댄스를 자처를 했다. 그리고 무례한 발언이 나오면은 그것을 제지하고 항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도리어 교지를 받들 듯하면서 이 임금이 내리는 교지를 받들 듯이 하면서 15분 동안 메모를 가지고 15분 동안 읽는데 그걸 고분고분 듣고 있었다. 자, 강민국 대변인 논평을 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중국은 높은 봉우리이고 대한민국은 낮은 꼴짝이라고 하더니 이 사대주의 인식이 그대로다. 그리고 이재명의 어제 태도는 청나라 앞에 굴복했던 삼전도의 굴욕을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맹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굴욕을 당한 야당 대표, 그리고도 항의 한 번 못하고, 지금 오늘 또 뭐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또 중국과의 관계 중요성, 이런 것을 막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역풍이 이런데도 그 특유의 모르쇠, 그냥 뭉개기, 그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비판이 일어나는 데 대해서도, 불과 며칠 전에 혁신위원장 놓고 그 파동이 일어났을 때도 결국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죠. 뭉개기. 근데 이것도 지금 뭉개기를 하면서 오히려 뭐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번지수를 얼마나 잘못 짚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이 이 중국 대사 싱하이밍을 찾아간 이유는 보통 이 대사 관저, 주요국의 대사의 관저에 가끔 당대표가 가기는 하지만 그것은 비공개로 갑니다. 공개로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공개로 가면은 마치 뭐 아련하는 듯한 거대한 나라, 미국이나 중국 이런 대사관 관저에 당대표가 가면은 무슨 아련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안 가죠. 가더라도 비공개로 하죠. 뭐 현안이 논의하려고 가더라도. 근데 오늘은 어제는 이재명이 사진도 찍혔지만 완전히 고개를 숙여서 이 싱하이밍과 인사를 하는 이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갔느냐? 중국 대사관 관저에 왜 갔느냐? 명분은 이겁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하자.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것은 정치적 쇼죠. 정말 후쿠시마 방류수가, 그리고 또 원전에 오염된 물이
이 걱정이 되면은 중국 대사에게는 오히려 항의를 하고 일본 대사를 찾아가서 협조를 요청하고 또 물론 일본 대사에게도 이 철저한 금정을 당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일본 대사를 찾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어제 일본 대사와 만났죠. 자, 오히려 왜 중국에 항의를 해야 되느냐? 항의를 하고 중국에 단속을 당부를 해야 되느냐? 중국이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55기, 55개가 있습니다. 55개, 55기가 있는데 그 원전이 전부 다 중국의 동쪽 해안. 그러면 중국의 동쪽 해안이면 우리나라 서해와 맞닿아 있죠. 그 동쪽 해안에 이 원전 55기 대다수가 몰려 있습니다. 중국의 원전 55기 대다수가 서해와 맞닿은 중국의 동쪽 연안에 몰려 있죠. 자, 거기에서, 원전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방류를 한다는 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삼중수소라는 건데, 그 삼중수소 양이 후쿠시마의 50배, 지금 후쿠시마가 방류한다는 데 포함된 삼중수소 양보다 50배가 더 많이 지금 방출이 되고 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완전히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방류수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은 괴담을 퍼뜨리고 있죠. 3주 연속 장애 집회를 열면서 지난주에는 부산에 가서 뭐 멍게도 못 사 먹고 뭐 김밥도 이제 못 먹는다. 김밥에 김이 들어가니까 김도 오염돼서 못 먹는다. 이렇게 제1야당 대표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이 괴담을 퍼뜨리는데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쿠시마 방류수가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서 한국 해역에 도착하는 것은 4년 내지 5년 뒤다. 왜 그러냐면 후쿠시마 위치가 이 한국 그리고 우리 동해가 있고 일본 열도가 있죠. 일본 열도의 동쪽 끝에 있습니다. 동쪽 끝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열도가 이 후쿠시마에서 그 오염수를 방류를 한다고 해도 바로 오는 것이 아니죠. 일본 열도에 딱 막히는 거죠. 일본 열도가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해류를 다 따져봤을 때 후쿠시마에서 방류를 한 그 오염수는 일단 태평양으로 갑니다. 저 멀리 태평양 바다로 갑니다. 해류를 따라서 태평양 바다로 가서 이 4, 5년 뒤에 한국 해역에 이렇게 돌아서 도착을 하는데 이것이 어디에 처음에 도착을 하냐면은 알래스카에 도착을 합니다. 알래스카. 미국 영토죠. 알래스카에 도착을 해서 그 다음에 미국 서해안으로 갑니다. 미국 서해안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또 미국 그 대륙에 막히니까는 다시 이것이 돌아와서 한국으로 이렇게 오는 데까지 4년 내지 5년이 걸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후쿠시마 그 방류소가 그렇게 위험하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죠. 미국이 그런 뭐 과학에는 상당히 뛰어난 나라인데 그 분석하는데 그러면 미국이 방류를 못하게 엄청나게 지금 일본을 압박을 하겠죠. 근데 일본은 미국은 그다지 그렇게 그 과학적인 검사는 해야 된다. IAEA 국제 원자력 기구를 통해서 방류수 오염을 다 실태를 파악을 하고 그것을 다 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지 무조건 방류하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 가장 먼저 방류수가 도착하는 곳이 이 알래스카 그리고 미국 대륙의 서해안인데 자, 그 상황에서 이 전문가들은 이 후쿠시마 방류수가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서 4, 5년 뒤에 한국 해역에 도착할 때쯤 되면은 삼중수소 농도가 4, 5년 동안 막 이렇게 하면 희석이 되죠. 희석이 돼서 17만 분의 1, 기존 바닷물에 들어있는 삼중수소 농도보다 17만 분의 1로 희석이 될 거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합니다. 자, 근데 그런 연구 결과는 아예 뭐 볼 생각은 하지 않고 막 괴담을 퍼뜨리고 있죠, 이재명. 그리고 반면에 지금 그 중국이 방류를 하는 삼중수소 후쿠시마에 50배를 방출을 하는데 이것은 이 수심이 낮은 우리 서해로 바로 들어옵니다. 서해가 수심이 낮죠. 수심이 낮은 서해로 바로 들어오는 이 상황인데 중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정화를 촉구를 하고
계속 감시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 그건 그냥 제쳐두고 일본에서 태평양으로 갔다가 한참 있다가 4, 5년 뒤에 오는 그리고 17만 분의 1로 희석돼서 오는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에서 하는 거죠. 중국 대사를 어제 찾아간 것도 오히려 중국 대사에게 이 중국이 방출하는 삼중수소가 수심이 낮은 서해로 곧바로 들어오게 되니까 중국이 철저한 정화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촉구하는 자리여야 되는데 오히려 훈계를 듣고 왔습니다. 미중이 패권 다툼 하는데 한국 정부가 미국 편을 들면은 이 일종의 후회를 할 것이다. 어떤 보복을 협박하는 그 말을 그대로 들으면서 정말 백댄스처럼 하고 왔죠.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에 TF, 정부 TF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문제에 대해서 그 보고서에는 문재인 정부 때 보고서에도 일본 오염수는 확산이 되고 또 희석이 되면서 우리 해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런 보고서까지 문재인 정부 때도 냈습니다. 정부 TF가, 태스크포스가. 그런데 그런 것은 깡그리 무視를 하고 이재명은 오염수, 사실상 핵 폐기물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멍게 이야기, 김밥 이야기,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어제 싱하이밍과 이재명 만나서 또 싱하이밍이 막 허위를 이야기하는데 이재명은 또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우리나라가 대중국 무역 적자로 인해서 경제가 곤란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싱하이밍이 한국의 무역 적자는 탈중국 탓이다. 중국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산 수입을 중국이 못하도록 해서 오히려 무역 적자가 커졌다.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라는 대로 고분고분 잘 해야지 한국도 무역에서 흑자를 낼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거기에 또 보조를 맞췄죠. 그런데 실제로 올해 1분기에 대중국 무역 적자가 무려 10조 원입니다. 10조 원에 달하고 반면에 대미국 무역 흑자는 9조 원입니다. 자, 이 상황인데 한국 무역 적자는 탈중국 탓이다. 이렇게 일종의 개변을 중국 대사가 널어놓는데 거기 반박하기는커녕 대중 무역 적자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곤란하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듯이 이런 말을 한 거죠. 지금 이재명은 7월에 후쿠시마 오염수, 오염수든 방류수든 처리수든 이렇게 용어는 달리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물이 방류가 되면은 7월 달에 지금 태평양 쪽으로 방류를 하는데 그때부터 죽창가를 부를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친일 반일 프레임을 막 씌워서 국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 정권 이런 식으로 본인의 위기 탈출을 위한 프레임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덫을 깔고 그 덫을 까는 과정에서 중국 대사 팁을 찾아간 거죠. 그런데 거기 가서 김계연 대표의 표현대로 하면은 고분고분 15분 동안 교지를 받들듯 말을 듣고 짝짝꿍하면서 백댄서를 자처를 했다. 자, 그래서 이재명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여 있지만은 지금 특히 후쿠시마 정유수 이 문제를 가지고 후쿠시마 방류수를 가지고 자기의 보신을 하려는 그런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문제로 이것을 확산시켜서 아주 시끄럽게 해서 본인의 리스크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중국 대사에게 모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고 본질에서도 잘못 찾아갔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